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종 때 나오는 전식과네요. 전지하고 시지 주고 있죠. 그럼 문종 때 나오는 전식과가 뭐예요? 예? 경정전식과예요. 봐봐요. 먼저 일단 노급은 조선 초까지 있어요. 조선 초까지 노급이 있었고 태조가 시행하는 토지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토지제도를 역분전이라고 불러요. 역분전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지급기준이 뭐예요? 공로의 대소. 그러니까 왕건이 나라 세우는데 얘가 얼마나 큰 공을 미쳤느냐 또는 뭐 충성도, 인품 이런 걸 기준으로 토지를 줘요. 그래서 이 토지제도의 특징은 농공행상적 성격의 토지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농공행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을 논해서 상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한테 그 공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토지제도가 역분전이었어요. 근데 5대 임금 경종이 등장하세요. 이때부터 고려의 기본 토지제도가 만들어지죠. 고려의 기본 토지제도가 전식과예요. 전지하고 시지 주는 거죠. 소유권 주는 토지제도는 없습니다. 언제나 소유권을 주는 토지제도는 없고 땅을 준다는 건 뭘 준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종 때 처음 정한, 처음 시자거든요. 처음 정한 전식과, 그래서 이걸 시정전식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지급 기준이 뭐예요? 공보 또는 인품이에요. 누구한테 줘요? 직산관한테 줍니다. 직관이 현직이고 산관이 전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산관한테 준다는 이야기는 전현직 공무원한테 주는 거고 언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잘 봐요. 여기서 틀린 게 고려의 공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단, 비, 녹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종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의 공복한테는 관등을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자색 공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관등을 고려해요. 얘들은 관등까지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시정전식과가 나오면 이게 되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공복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시정전식과는 관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복과 인품을 통해 지급했다라고 나올 수 있고 시정전식과는 관등을 고려해서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등 가지고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전식과에서 인품을 고려하고 있는 건 시정전식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시는데 지문에 전식과가 나왔는데 지급 기준에 인품이 들어있다. 그럼 나머지 건 볼 거 없이 그냥 시정전식과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공복만 기준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관등까지 고려되는 애들이 있어서 문제 내는 사람이 뭘 낼지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식과에서 인품이란 지급 기준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시정전식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뀌어요. 언제? 목종 때 바뀌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정전식과라고 부르죠. 개정된 거죠. 이때는 뭐예요? 이때부터 지급 기준 무조건 관등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 들어오는 전식과는 시정전식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산관한테 주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문종 때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경정전식과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변하지 않고요. 뭐만 변해요? 여기서 직관,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산관은 배제된 거예요. 산관은 배제되는 거예요. 전직 공무원은 배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변하는지를 기억하세요. 뭐가 변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봐봐요. 지금 보시는 여기 목종 때 한회과 설치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한회과가 경정전식과에 들어오면 사라져요. 폐지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토지제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무신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얘기를 무신의 지위가 상상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무의 차별이 완화됐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토지의 지급 대상, 지급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이렇게 변하면서. 근데 전지하고 시지하고 둘 다 줄어드는데 어느 게 더 빨리 줄어요? 시지의 지급량이 더 빨라요. 그래서 목종 때부터는 시지를 못 받는 공무원도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됐죠? 한회과 무신의 집이 올라가요. 문무차별 완화되는 거죠. 이거 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고려는 수도가 어디예요? 왕건이 원래 궁예가 철원으로 수도 옮겼잖아요. 근데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하시면서 수도를 어디로 돌리셨어요? 개경으로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한마디 하셨대잖아요. 그치, 수도는 역시 개경이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시관이에요. 수도는 역시 개경이지. 됐죠? 알아요, 유치한 거. 외워는 졌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문종 때 나오는 거니까 경정전시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농공행상적 성격의 토지제도다. 그건 역분절이고 관품과 함께 인품을 고려해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인품 고려하는 토지제도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시정전시과. 그렇죠. 전시과에서 인품 고려하는 건 시정전시과밖에 없어요. 문신과 무신의 차별이 커지면서 무신들의 지위가 격화됐다. 무신의 지위 올라간다고요. 문무차별은 완화되고요. 4번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이 배제되고 현직에게만 지급됐다. 맞잖아요. 직관한테만 주는 거니까. 4번이 답이죠.